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앞으로 물가는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서민들 경제는 더 힘들어질 듯 합니다. 최저임금 오른 게 결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앞으로 물가는 올라가겠죠, 여러분? 물가는 뭐 사실 안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더 자주 올라가고 좀 큰 폭으로 올라가겠죠, 큰 폭으로. 사실 물가 올라가면 가장 기쁜 나쁜 사람은 서민들이죠, 서민들. 왜냐? 물가 올라가는 것을 타격을 많이 받으니까. 서민들은 뭐 소주값 몇 병 올라가고 담배값 몇 병 올라가는 게 굉장히 예민하죠. 예민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담배값, 소주값 올라가면 뉴스에 나오죠. 뭐 서민들의 어떤 뭐 낙으로 인식하잖아요. 나는 그게 기분 나쁘거든, 그런 뉴스 나올 때마다. 왜 서민들은 왜 술, 담배 없으면 못 사는 건가? 술, 담배 목을 매는 뭔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뉴스를 보내나 이 생각 들거든요. 물가 올라가는 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물가가 좀 예전보다 많이 올라가는 게. 일단 체감 안 되면 이상하죠. 체감돼야 정상이죠. 일단은 물가 올라가는 체감되는 게 일단 간단하게 이제 먹는 것부터 체감이죠. 먹는 거. 한국 사람들이 또 밥심을 사니까. 일단 길거리 음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길거리 음식들. 붕어빵은 저희 동네는 개당 이제 3개 2,000원씩 하는데 서울 같은 데는 개당 1,000원씩 한다 하더라고요. 개당 1,000원씩. 슈크림 붕어빵은 1,2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서울은 또 어묵 하나에 1,000원이라고 합니다. 어묵 하나 1,000원. 사실 보통 이 제가 말하는 간식들이 사실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분들이 좀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머니 사정 가벼운 분들도 쉽게 사 먹을 수가 없어 이게. 붕어빵 이제 좀 넉넉하게 먹으려면 3개는 먹어야 되는데 그럼 3,000원이야. 그래도 뭐 배달 음식보다 좀 낫긴 하지만 올해 이 정도 했지만 내년엔 더 비싸겠죠. 그리고 김밥집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데 김밥이 한 4,000원에서 4,500원 사이 한 줄에. 이 김밥 사 먹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여러분. 정말로. 뭐 이런 음식이 이제 가격이 이 정도면 다른 음식은 더 비싸겠죠, 여러분. 일단 짜장면은 제가 봤을 때 거의 10,000원 찍을 것 같아요. 몇 년 안 가가지고 짜장면은. 그래서 저도 짜장면 안 먹어본 지 좀 된 것 같아. 요즘에 간짜장 곱빼기 시키면 10,000원 정도 나옵니다. 배달비 빼고. 일반 뭐 해물짬뽕은 10,000원 정도 되고. 뭐 돈을 많이 벌면 사 먹겠지만 지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감이 줄어들죠, 일감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 느끼시겠지만 요즘에 특근이나 잔업이 많이 없죠. 일을 많이 안 하니까 회사의 성과급도 많이 안 나오죠. 그리고 올해 여러분 연봉 협상 같은 거 많이 했을 텐데 연봉이 오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결되는 것도 많을 겁니다. 동결. 뭔가 월급을 더 올려달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왠지 더 올려달라고 얘기하면 왠지 회사에서 나가라 할 것 같고. 아, 김포시에서는 일반 짜장이 9,000원요. 아, 킬포시 사시는구나. 킬포시. 아, 킬포시 짜장은 9,000원. 킬포시 간짜장은 10,000원 하겠네. 역시 킬포 닿네요. 김포님. 아, 김포란다. 리트타이거님. 왜 김포가 킬포인지 아세요? 왜 킬포인지 아십니까? 김포 시내버스 때문에 지어진 별명이에요. 김포 시내버스가 그 종교 시내버스 중에 운전을 가장 험하게 하거든요. 칼치기 많이 하고 신호긴다고 해서 신호기면서 사고 많이 난다고 해서 킬포예요, 킬포. 동네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다른 것도 다 올라가지.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피자 같은 것도 올랐고 치킨도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자주 사 먹었던 걸 이제는 자주 사 먹지 않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치킨도 사람들이 뭐 일주일에 막 2-3번 시켜 먹는 사람도 이제 그렇게 먹지 않아, 이게. 아니면 뭐 정말 치킨을 먹고 싶으면 그런 프랜차이즈 치킨을 먹는 게 아니라 뭐 마트 치킨 먹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냉동 에어프라이 치킨을 먹는다거나 대체물을 찾고 있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배달 치킨이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동안 승승장구했던 뭐 교촌, BBQ, 내내치킨, GFC 잘 안 됩니다, 이게.
오히려 요즘엔 프랜차이즈가 잘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가 그동안 잘 됐던 업체도 요즘엔 좀 많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베스킨라빈스 하고 뭐 던킨도너츠 그리고 파리바게뜨 좀 오래가는 프랜차이즈도 요즘에 좀 많이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비싸거든요. 예. 그동안 비싸도 맛있고 뭐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많이 사 먹었는데 이제는 비싼 게 이게 크리티가 된 거야. 그렇다고 프랜차이즈 업체가 자기 음식이 비싸다고 가격을 낮춘 거 본 적 있습니까? 안 낮추죠, 여러분. 여태까지 프랜차이즈 역사상 단 한 번도 가격을 내린 적이 없어요. 올린 적은 있어도. 그리고 물가 올랐다는 핑계 또 올리겠죠, 여러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물가 올라갔으니까 뭐 시급도 올라가고 이제 각종 이제 물가 올라갔으니까 그 핑계 또 올리겠지. 그래서 이렇게 물가 올라가면 사실 서민들이 타격이 있습니다. 왜냐면 서민들은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고 뭐하는 돈이 없어. 근데 항상 서민들은 없는 사람 포지션이에요. 없는 사람 포지션. 근데 왜 항상 없는 사람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걸까? 서민들이 돈을 안 번 건 아니에요. 돈을 벌긴 하는데 그동안 서민들이 서민인지 모르고 돈을 좀 많이 썼습니다. 이게. 예, 돈을 많이 써서 배달 음식도 좀 본의 아니게 많이 먹고 인터넷 쇼핑도 많이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서민의 주제를 망각한 겁니다. 망각하면 소비를 하면서 돈을 썼다가 이제 와가지고 자신이 돈이 없다는 거 아는 거야지. 최저임금 오르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이게. 최저임금 오르면 가장 쉬운 일자리부터 없어지니까. 이제 가장 쉽다고 얘기하는 이제 알바도 잘 안 보여요. 예. 요즘에 쉬운 알바가 없습니다. 쉬운 알바를 이제 요즘에 가게 사장님들이 아시죠? 예. 쉬운 알바 대신에 키오스크 생겨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알바도 없고요. 키오스크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 그 카운터 알바가 없어요. 카운터 알바가. 원래 어떤 가게 가면 이제 카운터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에 없죠, 여러분. 없습니다. 옛날에 PC방 잘 됐던 그 PC방 이제 마당발 그 예쁜 여자 알바 이렇게 딱 뽑아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여자 알바 없어. 잘 없어요. PC방이 잘 없다 보니까. 예. 과거에 널리 있던 PC방, 뭐 주유소 다 알바 많았잖아요, 여러분. 편의점도 그렇고. 지금 편의점은 이제 가게 수는 많은데 정작 알바를 뽑아서 쓰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앞으로 봤을 때는 쉬운 알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예. 몸 편하게 할 수 있는 알바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가 시대는 오지 않을 듯 합니다. 과거의 세상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자동화 무인기 시대이고 옛날 어르신들은 어렵게 되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저물가 시대 오지 않죠. 저물가 시대는 사실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 얘기죠. 우리나라가 사실 뭐 지금 힘들긴 하지만 경제적 위치로 봤을 때는 못 사는 정도는 아닙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1인당 GDP가 거의 탑입니다. 탑. 국민소득이. 여러분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객관적으로 소득이 높고 선진국 위치에 있는 나라인데 저물가가 많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물가 느끼고 싶으면 어디 가면 되는지 아세요? 개발도상 가면 된다. 개발도상국. 저기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갔다 오면 돼. 거기 가면 이제 막 빵 쪼가리 2개 막 1,000원씩 합니다, 이게. 원래 저물가 시대는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제 뭐 4차 산업 들어오면서 뭐 키오스크 생겼고 그리고 이제 뭐 자동 로봇도 생겼고요. 서빙 로봇도 생겼죠. 여러분 고깃집 가보면 이제 서빙 로봇이 서빙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예. 그리고 아마 택배 시스템도 자동화가 될 것 같아요. 쿠팡도 앞으로 사람들 그렇게 많이 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쿠팡 센터 큰 데 가보면 로봇이 직접 분류 작업을 합니다. 이게. 로봇이 직접. 그 말인 즉슨 이제 사람을 써가지고 이제 인건비 나가는 것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물류 쪽은 마진이 높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쿠팡이 일자리를 무조건 제공해 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쿠팡 믿고 있는 사람도 엄청 많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편한 거 일하겠다. 나는 땀 흘리기 싫다.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안 돼. 뭐든 해야 돼, 뭐든. 사지 멀쩡하면 다 해야 돼. 일단 해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공장 일자리도 자리가 많이 나지 않을 겁니다. 많이 나지 않을까. 앞으로 제조업 경기가 안 좋으면 굳이 직원들을 고용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게. 거기다 외국 사람도 들어오잖아요. 외국 사람 쓰면 되는데 굳이 한국 사람 뽑아 쓸 거라는 거지. 한국 사람들 까탈스럽고 뭐 힘들다고 하면 그만두려고 하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조는 사람도 많은데, 자몽님도 아시겠지만 보통 하청업체 같은 게 요즘 외국인들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물론 그런 데서 일하면 한국 사람들 힘든데, 사실 일자리가 많이 없으면 내가 먹고 살겠다 마음먹으면 이제 이것저것 따지 않고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사실 앞으로 좋은 일자가 나온다고 볼 수 없어요, 이게. 옛날 어르신은 어렵게 됐다. 사실 어르신들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젊은 사람들 걱정해야 돼. 어르신들이야 뭐 저분들 뭐 어떻게 먹고 살려고 뭐 집이나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어르신들을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를 걱정해야 돼, 우리를. 어?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밥벌이 안 되는 사람들 많다면 이게. 지금 어르신들 걱정할 게 아닙니다. 자신부터 걱정해야 돼, 자신부터. 지금 젊을 때부터 허덕이는데, 젊을 때부터 지금 돈도 못 모으고, 어? 돈 써버리는데, 나이 먹어서 어떻게 살려고, 나이 먹어서. 저분들이야 있잖아, 노인분들이야. 그 노령연금 나오거든요. 국민연금하고. 사실 누구를 걱정할 게 아닙니다. 각자 자신부터 걱정해야 됩니다. 자신부터.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한 사도 많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나이 먹어서 진짜 아무것도 못 합니다. 사지 멀쩡한데 자꾸 쉽고 편한 것만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그 어떤 데든 일을 못하게 되는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부터는 좀 발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땐 좋은 일자리 같은 거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럼 내가 기술을 배워서 능력 키운다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을 한다거나 뭔가 본인이 좀 강단을 좀 내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